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검단 제1풍경채 4차 모델하우스 및 현장 방문 후기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장을 수요일날 방문을 했었고요. 모델하우스는 목요일날 다녀왔습니다. 현장과 모델하우스 방문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봐야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풍경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 22블럭에 총 1048세대를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이 조감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단지 뒤쪽으로 산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 영상 중에 AA 20블럭을 리뷰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디에뜨르 더 에듀였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 상단으로 나가는 링크를 확인하시면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AA 22블럭입니다. 네, 단지 맞은편으로 현재 목향초와 불로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 둘은 이미 개교한 상태이므로 입주와 동시에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군 배정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목향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인데요. 향후에 이제 검단신도시 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게 되면 여기에 배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되게 되면 인천에서 제시한 연장선이던 김포에서 제시한 연장선이던 이렇게 불로동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어느 곳에 위치하던 이 단지와 가까운 곳에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단지 앞에 초등학교도 높이가 낮으며 불로중학교 역시도 높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요 B1 블록 역시도 저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지 전면에 있는 동은 이 앞이 막힘없이 뻥 뚫려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지를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쪽 방향이 김포공항입니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에도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공항 서운 포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김포공항을 이륙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소음 관측 센터의 수치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소음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공급호실 및 방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위쪽으로가 북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타입에서는 남서향과 남동향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감도를 말씀드릴 때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출입구로 입장하는가 동시에 지하 3층입니다. 그리고 부출입구로 입장하면 지하 2층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도로변이지만 아파트 입장에서는 지하 3층이 돼서 위로 올라가야지만 비로소 1층이 됩니다. 단지를 기준으로 요 뒤에 있는 동들은 하나 더 높이 올라가야지만 1층이 된다는 점을 이번 모델하우스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형도입니다. 요 아래 보시면 여기가 주출입구인데 여기를 들어가자마자 지하 3층입니다. 그래서 1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1층인데요. 그만큼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그리고 위에까지 1층 이렇게 3개 층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비록 이곳이 1층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바라보는 효과는 한 3개 층 내지 4개 층 정도의 높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호수 배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동과 2동 그리고 8, 9, 10동은 전면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면에 낮은 층에 있는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조망이 상당히 탁 트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후면동에 있는 3동, 4동, 5동, 6동, 7동은 상대적으로 전면동에 비해서는 탁 트이진 않았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2동의 101호, 2호, 3호 요 층은 비록 1층이긴 하지만 높이가 3, 4층 정도 된다라는 점을, 305호는 한 5층 내지 6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타입별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은 총 481세대를 공급하고 마통풍이 가능한 4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 84A 타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안방의 크기 역시도 상대적으로 커서 드레스룸을 포함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으로 하향식 피난구를 배치해서 이 스윙 도어를 열면 드레스룸에서부터 안방까지 마통풍이 가능한 형태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검단 제1풍경채 4차는 이렇게 거실에는 유리 난간이 아니라 일반 철제 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침실 1의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거의 거실과 같은 넓이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방의 크기도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침실과 안방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리고 침실 2와 주방 사이에 대형 팬트리가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로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용도실에서는 세탁기는 타워형으로 배치해야 하며 식기세척기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84B 타입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84C 타입입니다. 84C 타입은 먼저 거실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알파룸 역시도 이 벽을 터서 전체 넓은 거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84C 타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84A 타입이나 B 타입에 비해서 드레스룸이 조금 작다라는 점, 그리고 침실 1이 좀 작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0A 타입입니다. 실제 유닛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110A 타입은 안방을 비롯한 이 드레스룸의 공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꾸며놓은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안방에 작은 공간을 통해서 커피도 한잔할 수 있고 음료도 한잔할 수 있고 또는 독서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0 타입의 특징으로는 현관에서부터 집으로 들어오는 문이 두 개라는 점입니다. 여기 1-1 방향도 있고요. 1-2 방향으로도 집을 들어올 수 있는 투도어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번 앞쪽으로는 문을 활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수납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110B 타입입니다. 110B 타입 역시도 현관에서 들어오는 문의 방향이 두 군데인 점이 특징이었고, 알파룸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알파룸을 드레스룸의 형태로 꾸미게 되면 안방에서도 드러날 수 있고 주방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을 가족 옷방으로 꾸미고 필요에 따라서 각자가 이 방에서 옷을 꺼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을 기준으로 대지비는 2억 3,490만원과 건축비 3억 1,400만원을 더하면 분양가는 5억 4,9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확장비 900여만원과 옵션 에어컨 900여만원을 더하면 최종 분양가는 5억 6,8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4 타입은 대체적으로 5억 중반을 기록했고 110 타입은 7억 초반대에 분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현장에는 이처럼 언덕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 비행기가 오고 있어서 비행기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비행기 소음은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의 공사장 소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위에서 보신 대로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네, 꽤나 높은 경사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언덕까지 왔었는데요.
네, 전반적인 뷰를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아마 대략적으로 요쯤 되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방향으로 뷰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런 다음 저는 한 번 더 위로 올라가 봤는데요.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후면동에 있는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면동 1층 정도 높이에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정면에 비행기가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비행기 소리에 집중하던 사이에 제가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현장에서 듣자마자 이 소리가 총소리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더 녹음을 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 있는 망치질 소리가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마침 주변에 있는 망치질 소리까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확실히 소리가 다르죠. 현장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훈련장은 계양 과학화 예비군 훈련대로 이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마침 모델하우스에서도 26년 이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주하게 되면 이러한 총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검단 신도시 제1풍경채 4차 현장 방문과 모델하우스 후기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